문화재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방법. 프랑스의 피디프와 대한민국의 행주산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많은 문화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 배움을 경험한 경우도 많지 않아요. 더욱 안타까운 건 문화재가 미움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집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땅값이 안 오른다고, 우리 동네에 문화재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할아버지도 이런 문제로 문화재를 미워하게 되어서 결국 불을 질러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문화재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프랑스의 피디프라는 곳인데요. 저도 글로 볼 때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문화재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야 문화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문화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꼰대들이 산책이나 가는 곳이 문화재가 아니라 인싸들의 핫플로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공간이 문화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디프와 행주산성으로 문화재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재미있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행주산성은 1593년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군을 크게 이긴 승전지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70년대에 공원으로 정비되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지금도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행주문화제라는 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요. 2019년에는 고고학 발굴조사가 추진되어 흙으로만 쌓은 토성으로 알려져 있던 행주산성이 7세기의 돌로 쌓은 석성으로 확인되었어요. 2021년부터는 야간 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고양시의 학예연구사로 재직할 10년 전에도 행주산성을 역사공원으로 확대해서 정비하자는 계획이 계속 검토되고 있었고 고양역사박물관의 입지로 검토되기도 했지만 인접한 한강변의 정비 외에는 외연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행주산성은 서울의 서북쪽, 고양시의 동쪽이 경계를 이루는 덕양산에 위치해요. 강변북로와 자유로로 바로 연결되어 차량을 이용한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방화대교와 행주대교로 한강 이남과도 바로 연결되는 교차점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한강의 자전거도로와도 연결되어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해요. 즉, 서울이나 파주, 김포 등 주변의 어느 곳에서도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잠재적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행주산성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전망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요. 행주대첩의 역사자료를 볼 수 있는 전시관, 영상관도 있고 행주서원, 행주성당, 행주대첩비 등 관련된 문화유산도 풍부하고요. 한강이 바로 옆이라서 강바람을 쐬러 나오기도 좋은 곳이지요. 행주산성은 먹거리도 풍부해요. 주변으로 음식문화거리가 있어 예전부터 장어요리가 유명하고 김포공항을 많이 이용하던 시기에는 신혼여행의 단골 코스였어요. 지금은 행주산성국수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주변으로 많이 있고 최근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대형 카페들도 많아져서 핫플로 사랑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주산성의 관광자원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된 공공기관에서는 행주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피디프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디프 푸이드는 프랑스 방대 지방에 위치한 소도시 레제페스 에페시즈에 있어요. 파리에서 차로 4시간 정도 가야 나오는 시골이죠. 역사, 고성 등의 문화유산, 루아르강 숲과 같은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생태적 테마파크로 구현된 그랜드파크와 지역사회 사회적 상처를 첨단 기술을 이용해 총체적 예술로 승화시킨 시네세니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지요. 방대지방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피디프 덕분에 연간 12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했어요. 피디프의 역사 생태를 종합한 테마파크는 유형적 문화자원과 무형적 문화자원 포레으로 구성되어 피디프에서 자연, 이 문화관광 산업의 차원의 주제로 변환되고 문화자원과 관광산업이 접목되면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었어요. 아울러 유무형의 각종 문화자원과 문화적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면서 문화 향유자들과 가까워졌어요. 피디프는 프랑스 협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제수익 집단이자 약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피디프 연합회는 시네세니 공연 개최 및 그랜드파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협회의 재정은 100%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보유해요. 자체 수익금 외 외부 지원금으로 정부 지자체의 공공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대신 지역기업들의 후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별해요. 피디프 창설 이후 피디프 지역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통해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했어요. 우리나라의 관광자원화된 문화유산은 대부분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운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시설들은 낙후되기 일쑤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나빠지면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관광자원화된 문화유산은 그 시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퇴를 막을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으로 유지되는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방문객의 수와 운영 지속의 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쉬워요.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생력을 확보한 PDF의 사례를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PDF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사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등이 민간기구의 선도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데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PDF의 사례를 보았으니 다시 행주산성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생각해볼까요? 행주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은 노후된 시설을 트렌드를 반영하여 현대화하는 방안이 시도될 시점인 것 같아요. 행주산성 주변의 콘텐츠들과의 연계도 더욱 필요해요. 행주서원, 행주성당, 음식점, 카페 등 주변의 관광자원들이 모두 연계되어 점 단위의 콘텐츠가 아닌 선 단위 면 단위의 관광자원이 되어야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고양시 등 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역 주민들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등이 정리가 되어서 지역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시민들이 환영하는 관광자원화가 될 것 같아요. PDF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원화성 등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지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인관점에서 행주산성의 종합적인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PDF의 사례를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생력에 있어요.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문화시설로서 관광자원화에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행주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시켜가야 해요. 행주산성은 입지가 좋고 콘텐츠가 풍부하므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라 생각돼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